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밤샘 근무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을 위해 날마다 간식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액이 4,000원에 그쳐 소방관들의 허기를 달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야간 동행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소방서. 현장 대응단 근무자들은 언제 출동할지 몰라 밤새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 출출해진 소방관이 야식을 사러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덮밥을 들었다가 4,900원이라는 가격을 보고는 다시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간식비가 있는데 지금 이걸 사게 되면은 마실 걸 살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결국 3,400원짜리 김밥 한 줄과 나무젓가락만 챙겨 나옵니다. 12시간 밤샘 근무 때 쓸 수 있는 출동 간식비가 한 사람에 4,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간식비를 모아 빵과 정수기물로 간단하게 허기를 달랠 때도 있습니다. 출동 간식비 금액인 4,000원을 들고 편의점에 다녀와 보겠습니다. 이 햄버거를 하나 샀더니 100원밖에 남지 않아 생수 한 통조차 같이 사지 못했습니다. 이마저도 재작년에 1,000원이 오른 가격. 처음 지급되던 1998년부터 27년간 3,000원에 그쳤습니다. 전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현재 경남 창원은 인당 3,000원, 강원과 광주, 대전이 4,000원, 나머지 지역도 5,000원에 불과합니다. 에너지를 보충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현재의 금액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은 간식비를 사용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현재 시각은 밤 10시 20분인데요. 양구 지역 119 안전센터와 가장 가까운 편의점을 찾았는데 벌써 이렇게 문이 닫힌 채 영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마트와 편의점 3곳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강원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현장 활동 마치고 편의점에 들렸을 때 개인 돈으로 지출해서 먹은 적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돌아보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괴감도 좀 많이 들고. 강원도는 출동 간식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6,000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기는 내년부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좀 우리가 더 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4,000원, 그죠? 6,000원으로 인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출동 간식비 인상 속도는 치솟는 물가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차량을 몰고 홍천까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오늘 새벽 2시 40분쯤 30대 여성이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은 범행 직후 렌트한 차량을 타고 홍천의 한 학교 앞까지 도주했습니다. 요새 깜깜하죠. 그때 5시도. 그때 나가니까 차가 있더라고요. 이 연어문 있잖아. 저기 운전석에 그 바깥에 피가 많이 묻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섭취돼서 나왔죠. 살인자가 근처에 있었다고 하니까 좀 무섭고 학교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차량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곧바로 인력을 투입해 일대에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지난 5월 용의자를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던 점에 미뤄 신변보호 요청을 한 이력이 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 입력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한 뒤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접수 절차가 완료됩니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기간은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는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상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월세를 내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임차인은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300평 건물을 임대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원성빈 씨. 지난 3월 건물주로부터 월세를 현재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40%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원 씨는 사업장을 인수할 사람을 수소문했지만 높은 임대료 탓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억 원을 투자해 노후된 기기와 설비를 바꾸고 인테리어까지 고쳐가며 영업을 해왔는데 계약이 만료되는 이달 말이면 사실상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렌탈료 나가고 뭐 이런 리스비 나가고 또 여기 또 재투자를 또 하다 보니까 사실 버는 거는 뭐 먹고 사는 거밖에 없어요. 이제 5년이 돼서 좀 더 이제 뭐 렌탈료 나가고 리스 다 갚고 해서 좀 더 벌어보려고 했는데 건물 주인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을 돕기 위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마련돼 있지만 이 스크린 골프장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법안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기준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많이 내는 이 업장들은 아무래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더 남들보다 소규모 업장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못 받다 보니까 손해는 그만큼 더 크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투자해서 했는데 이거를 건물주인이 그 정도로다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원주의 경우 보증금에 월 임대료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3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가 270만 원을 넘으면 적용받지 못하는 겁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이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시가 오늘 스카이 컨벤션에서 국제 스케이트장 재공모를 위한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범시민 유치위원회는 권복희 강원도 빙상경기연맹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공모 재개 전까지 시민 참여 캠페인과 민간 재원 확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3년 국제 스케이트장 신축 후보지를 공모해 춘천과 원주, 철원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지원했지만 지난해 8월 갑자기 공모를 중단했습니다. 가정용 상수도까지 제한급수를 시행하기 시작한 강릉에서는 어제 밤 시간대까지 계량기 조정 작업을 분주히 진행했습니다. 첫날에는 10% 넘는 계량기가 조정됐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진 시각, 강릉시 강동면의 한 마을 이장이 인근 가정집을 방문해 수도 계량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다니며 계량기 조정 작업을 벌인 곳은 30여 집에 이릅니다. 절수를 하러 다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힘들었고요. 마을 주민분들은 호응을 잘해주세요. 주민들은 적극 협조하면서도 평생 처음 겪는 가뭄 재해가 지속되면 물을 줄이다 아예 끊기진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완전 단수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결국에는 지하수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충족을 못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비가 오는 걸 좀 기다려봐야죠. 손이 빠른 이장은 하루에 120가구의 계량기를 조정하는 등 이 통장들 노고 덕분에 계량기 조정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밤 9시가 가까워오며 완전히 어두워진 강릉 도심에서도 마을 통장과 수도 검침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계량기를 조정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야간 근무를 하면서 50% 절수를 위해서 계량기 잠그는 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당분간은 늦은 시간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시민 여러분께서 잘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8일째 열대야가 이어진 강릉시. 계량기를 조정한 뒤 졸졸졸 나오는 물을 보면서 이 무더위 속에 씻을 물이 부족하진 않을까 집집마다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애들이 3명이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5식구인데 씻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설거지나 뭐 빨래도 그렇고 물이 부족해서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재난 앞에 시민의식은 빛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집계한 결과 상수도 제한급수 첫날 계량기 조정을 마친 곳은 전체의 11.3%. 다만 오봉저 수지의 저수량이 앞으로 20여일 쓸 것만 남아있어 강릉시가 다음 주까지 대상 계량기를 모두 조정해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다음 주 강원도 동해안에 한두 차례 비가 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강수량은 많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촉진시설 5만 6천여 제곱미터의 농업진흥지역을 내일자로 해제 고시합니다. 이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도지사 권한으로 이뤄진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 해제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 답보 상태였던 학저수지 체육시설은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다목적 힐링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오는 11월 착공해 내년에는 18홀 규모로 개발한 뒤 2027년까지 27홀 전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양구 해안지방정원과 인제 토수거종 산업화센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거쳐 개발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장인 강정호 도의원이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한 18개 시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도내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인 20.7%를 웃돌고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초고령 사회 대책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세제 개혁 추진 등을 건의했습니다. 강원FC가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코리아컵 준결승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은 후반 3분 전북의 김영빈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17분 김신진의 패스를 받은 구본철이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강원은 오는 27일 저녁 7시 30분 안방인 강원 하이원 아레나에서 결승 진출 여부가 걸린 마지막 승부를 치릅니다. 춘천시가 강원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사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형 인턴십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강원대학교는 유학생들의 취업 연계와 교육을 지원합니다. 철원의 대표 관광지인 고석정 꽃밭이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방됩니다. 올해 가을 꽃밭은 맨드라미와 천일홍, 코스모스를 비롯한 10가지 봄꽃으로 메워졌습니다. 특히 철원을 대표하는 캐릭터 철궁이와 철루미를 활용한 토피어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토존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또 먹거리 부스와 깡통 열차 등 가족 관람객을 위한 즐길거리도 제공됩니다. 양구군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오늘부터 11월까지 5차례 진행합니다. 70대 이상 30여 명이 참여합니다.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활용과 금융 서비스 이용, 피싱 예방, 인공지능 이해, 본인 인증과 공공 서비스 이용, 키오스크 체험 등 다양한 실습 위주 과정이 진행됩니다. 2025 홍천 e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는 30일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홍천군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홍천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등 2개 종목에 총 상금 600만 원, 브롤스타즈에는 닌텐도 스위치 OLED를 비롯한 다양한 시상품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 60팀, 발로란트 69팀이 접수해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상담사를 주축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가 오늘 소속기관 전환을 촉구하는 총파업 집회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이들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 2021년 공단의 소속기관 전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 일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공단의 요구대로 입사 시기별로 전환 채용 방식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수용했음에도 채용 규모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충분한 채용 규모를 확보하고 이를 노조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와 가족들에 대한 10건의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는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와 자녀, 지인 등 50여 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사찰 피해가 큰 납북 귀환어부에게는 3천만 원에서 4,9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